알코올 중독 부인이라는 이름의 회전목마. 조셉 L. 켈러만 신부. 켈러만 신부는 1968년 10월 5일 코네티컷 주밀 포드시의 코네티컷 알라논 모임의 2차 연례 워크숍에서 이 자료를 처음 발표하였다. 그의 메시지는 열렬한 호응을 얻어서 켈러만 신부는 알라논 본부에 이 자료를 인쇄하고 배포할 수 있게 허가해 주었다. 이 자료는 알코올 중독으로 알려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삶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루되어 있는 모든 대상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가상의 극을 통해서 알코올 중독자의 삶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병을 어떻게 지속시키며 그로 인해 회복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자료는 실질적인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알코올 중독자 이외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단계들을 제시하고 있다. 알코올 중독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녀는 극에서 주연으로 등장할 것이다. 우리는 남성을 주인공으로 택했다. 알라논이 어떻게 도울 수 있고 돕는가? 이 소책자는 알코올 중독이 일으키는 상황에 대처할 수단으로 알라논을 제시한다. 알라논의 유일한 목적은 알코올 중독에 관한 우리의 사고를 바꾸고 우리 자신을 위해 새로운 관점,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태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 소책자는 알코올 중독이 일으키는 상황에 대처할 수단으로 알라논을 제시한다. 알라논의 유일한 목적은 알코올 중독에 관한 우리의 사고를 바꾸고 우리 자신을 위해 새로운 관점,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태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 부인이라는 이름의 회전목마.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 중독자와 그의 가족을 포함해 최소한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3막으로 된 비극이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심지어는 상담자까지도 회전목마를 돌리는 역을 맡을 수 있다. 알코올 중독이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는 한 개인의 일인 경우는 드물며
다른 사람들과 별개로 지속되는 경우도 드물다. 누군가가 술을 너무 마시고 취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의 음주와 음주 결과에 반발한다. 술 마시는 사람은 이러한 반발에 대응해서 또다시 술을 마신다. 이것이 알코올 중독을 특징 짓는 악순환인 비난과 부인의 회전목마이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극에서 알코올 중독자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마치 관중석에 앉아 연극을 보며 극의 모든 배우들이 역할을 주의 깊게 관찰하듯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을 주시해야 한다. 극이 시작되면 1막의 주인공인 알코올 중독자가 등장한다. 2막에서는 그는 혼자 연기를 다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 반발한다. 그는 30에서 55살 사이의 남성으로서 일반적으로 세련되고 능력 있으며 흔히 자기 일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목표는 자기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것일 수 있다. 우리는 그가 예민하고 고독하고 긴장해 있음을 안다. 또한 그는 실제로는 남에게 의존하는 미성숙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또한 그는 자기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부인이라는 회전목마라는 극의 제목은 이러한 의존과 부인에서 온다. 다른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배우 각자가 극에서 하는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 술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며 독이 아니라 약인 것이다. 술은 몇 시간 동안 그의 근심을 공중으로 날려보낸다. 술은 그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긴장을 해소시켜주며
고독을 달래주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다. 제1막 극이 시작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등장하면서 누구도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자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가족들이 음주와 그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한다. 분명히 음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조차도 그는 그 문제를 전혀 논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대화는 마치 일방통행과 같아서 아무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것 같지 않다. 양편에서 서로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다르게 한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걸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알코올 중독자만을 관찰하고 그 병에 관한 과학적 설명을 읽고 가족의 고생담을 듣는 것은 그게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알코올 중독의 핵심어는 부인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다고 해놓고 또 그러한 행동을 하거나 자기가 한 일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TV 드라마를 시청할 때 소리를 완전히 낮추어 버리면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막 초기부터 알코올 중독자는 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술을 마신다. 천천히 편안하게 마시는 게 아니라 급하게 마구 마신다. 그는 자기가 술을 마시는 걸 숨기지는 않지만 극 중에 다른 배우들 앞에서 마시지 않고 무대 밖에서 마심으로써 자기가 마시는 술의 양을 숨길 것이다. 자기가 마시는 술의 양을 숨기는 것, 이것이 바로 부인의 서막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것을 그 자신도 알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자주 술을 마시며, 특히 술을 마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그에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술을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마시는 것은 기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알코올 중독의 첫 신호이다. 술병을 감추고 혼자서 술을 마심으로써 거듭되는 부인은 알코올 중독자의 기분을 좋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되었나를 보여준다. 한두 잔 마시고 나면 그는 멈출 수가 없다. 조금 지나면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서 깊은 변화를 보게 된다. 그는 도취감, 행복감, 자기 만족감을 드러낸다. 그는 세상 꼭대기에 서 있으며 자기가 마치 작은 신이라도 되는 듯이 행동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옳고 다른 사람은 모두 틀렸다. 이때 누군가가 그의 음주를 탓하면 바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시중의 알코올 중독자가 모두 똑같은 식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지각이나 분별력이 없다. 책임감도 없다. 그들은 사회의 행동 규범을 무시하기 쉽다. 그래서 때로는 범죄에 가까운 행동까지도 할 수 있다. 음주운전이 그 명백한 예이다. 맨정신인 사람이 음주운전자처럼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를 미친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음주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알코올 중독자는 위기를 낳고 말썽을 일으키며 결국 곤란에 빠지고 만다. 이러한 일은 여러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양식은 언제나 같다.
그는 독립적인 척 행동하지만 의존적인 사람이며 음주는 그에게 자신이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쉽게 확신시켜준다. 하지만 그의 음주 결과는 그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든다. 자신이 일으킨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는 무슨 일이 터지기를 기다리며 그것을 모른 채 하고 거기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든가 아니면 누군가 와서 자기를 거기에서 구해달라고 소리친다. 처음에는 그에게 성공하고 독립한 듯한 느낌을 주었던 알코올이 이제는 그의 가면을 벗겨 무력하고 우존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 보여준다. 제2막 제2막에서 알코올 중독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일해 주기를 기다리고 기대한다. 극에서 다른 세 사람은 각자 맡은 역할을 하고 알코올 중독자는 그들이 하는 일에서 혜택을 본다. 그는 거의 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제2막에서는 모든 것이 그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조력자. 첫 번째 등장인물은 알코올 중독자를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를 조력자라고 부르겠다. 그는 자기 불안과 죄의식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인 친구를 공경에서 구해주지 않을 수 없을지 모른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를 직접적인 위기에서 구해주고 싶어하며 그 상황으로 야기되는 견딜 수 없는 긴장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고 싶어 한다. 사실 그는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알코올 중독자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알코올 중독자를 돕고 있는지도 모른다.
조력자는 가정 밖에 있는 남성으로서 친척일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이 이 역할을 맡기도 한다. 또한 이 역할을 이른바 도움을 주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인 성직자, 의사, 법률가, 사회사업가가 맡기도 한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전문적인 상담에 필수적인 알코올 중독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했다. 이러한 지식의 결여로 그들은 상황을 비전문 조력자와 같은 식으로 다룬다. 그 결과 알코올 중독자는 자신의 잘못을 고침으로써 배워가는 과정을 거부하게 되고 다시는 그를 구제해 주지 않겠다는 조력자의 단언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기를 구제하려 와줄 보호자가 있을 것으로 믿게 된다. 조력자들은 늘 그를 구제해 주었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는 그들이 언제나 자기를 구제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구제 작업은 음주와 마찬가지로 강박적인 것일 수 있다. 희생자, 무대에 등장하는 다음 인물은 희생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사장이나 고용주, 십장, 군대라면 감독, 부대 지휘관, 동업자, 때로는 직장 동료가 될 수 있다. 희생자는 알코올 중독자가 과음으로 결근을 하거나 숙취로 조퇴나 휴가를 할 때 이를 처리해 줄 책임을 맡는다. 기업의 통계로는 개인의 직장일에 음주가 지장을 주는 시기는 보통 그가 한 직장에서 10년 내지 15년 이상 근무한 뒤이며 그때는 직장 상사와도 매우 절친한 사이가 되어 있다. 따라서 상사가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란다. 알코올 중독자는 희생자의 이러한 거듭되는 보호와 무마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다. 희생자의 도움이 없다면 그는 이런 식으로 음주를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술을 끊든지
아니면 직장을 잃지 않고도 무책임한 음주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장본인은 바로 희생자이다. 도발자. 이 막의 세 번째 인물은 알코올 중독자와 함께 사는 배우자이거나 부모 중 한 사람으로서 그게 중심 인물이다. 이 인물은 보통 아내나 어머니로서 이 역에 노련한 사람이며 이 막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오래 이 역을 맡아왔다. 그녀는 도발자이다. 그녀는 반복되는 음주 사건들로 상처받고 좌절해 있다. 그러나 그녀는 음주로 야기되는 온갖 분란에도 가정을 지켜나간다. 대신 그녀는 결혼 생활에 자신의 괴로움, 분노, 두려움, 상처를 키워나감으로써 도발자가 된다. 그녀는 자기를 억제하고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강요하려고 애쓴다. 그녀는 희생하고 순응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굴복하지 않지만 결코 잊지는 않는다. 알코올 중독자의 태도는 자기 잘못을 용납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녀는 절대 자신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식이다. 그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고집하면서 그녀는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주기를 바란다. 자기가 귀가할 때 그녀는 항상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인물은 또한 조종자라고도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음주로 야기되는 위기와 분란을 끊임없이 조종하기 때문이다. 알코올 중독자는 가정과 결혼 생활에서 잘못되어가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그녀에게 전가한다. 그녀는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의 결혼 생활을 잘 이끌어 나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다. 그녀는 아내이자 주부이며 그에 더하여 생활비의 일부를 벌지 않으면 안 될 압박을 느낄 수도 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을 가진 남자와 살면서 그녀는 간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상담자도 되려고 노력한다. 그녀는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남편에게 상처를 준다.
그녀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 이미 거의 참을 수 없이 된 그 상황에 죄의식, 괴로움, 분노, 증오의 감정을 덧붙이지 않고는 남편과 이야기할 수조차 없다. 그 위에 우리 사회의 관습은 아내가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훈련시키고 또 그렇게 만든다. 가정과 사회는 그것이 아내의 역할이라고 간주하며 그녀가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 때 그녀는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자신이 거스르고 있음을 알게 된다. 무슨 짓을 하던 알코올 중독자는 결국 가정으로 돌아간다. 그곳은 달리 갈 곳이 없을 때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막이 이제 모두 끝났다. 무력한 상황에 있던 알코올 중독자는 구제되어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가정의 일원으로 복귀하였다. 이러한 일은 그에게 책임 있는 어른의 옷을 입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그를 위해 처리되었지만 그에 의해서가 아니므로 그의 의존성은 중대되고 그는 여전히 어른 옷을 입은 아이로 머물러 있다. 음주의 결과와 영향, 문제들은 다른 사람들이 처리해 주었다. 그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빚은 모든 혼란을 수습해 왔다. 음주의 괴로운 결과는 알코올 중독자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했다. 이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계속 술을 마시게 된다. 제1막에서 알코올 중독자는 취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고통과 분노를 제거한다. 제2막에서는 음주로 인한 분란과 괴로운 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준다. 이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를 계속 이러한 무책임한 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확신시키게 해준다. 제3막 삼막과 1막과 거의 같은 식으로 시작되지만 1막과 2막 다음에 무엇인가 덧붙여졌다. 자신의 의존성을 부인할 필요성이 이제 더욱 커지고 거의 즉각 심지어는 더욱 강하게 그것을 표현해야 한다. 알코올 중독자는 자신에게 음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며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도 부인하고 알코올이 그에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도 부인한다.
그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더 나아가 부인한다. 그는 자신이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자기가 직장에서 최고이거나 아니면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오히려 그는 자기를 비난하며 특히 바가지를 긁고 성가신 잔소리를 하며 문제를 일으킨다고 아내를 비난한다. 심지어 그는 자기 아내가 미쳤다고 정신과 의사에게 가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병과 갈등이 깊어질 때 남편은 흔히 아무 근거나 이유도 없이 자기 아내가 불충실하다고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가진다고 비난한다. 알코올 중독자 가운데는 자신의 음주와 관련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하며 돌같은 침묵으로 모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억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술에 취했건 맨정신이건 자신이 잘못한 일과 실망시켰던 일을 가족들에게 말하도록 허용하는 알코올 중독자들도 있다. 아내는 남편이 한 일을 결코 잊지 못한다. 남편은 자신이 취해 있는 동안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내나 그가 한 일이나 하지 못한 일에 대해 들려준 말은 결코 잊지 않는다. 진짜 문제는 알코올 중독자 스스로도 자신이 매우 강하게 부인하는 그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취기를 알고 있고 자신의 실패를 알고 있다. 그의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은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충고를 참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일마 끝에서의 그의 철저한 무기력과 실패에 대한 기억이 그를 심히 당혹스럽게 한다. 자기 세계에서는 자기가 마치 작은 신인 것처럼 그를 심히 당혹스럽게 한다. 자기 세계에서는 자기가 마치 작은 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그 기억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결국 가족들은 함께 살아가도록 보조를 맞춘다.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가 술을 마시게 되리라는 것을 부인할 것이며, 그게 다른 인물들은 다시는 그를 돕지 않겠다고 맹세할 것이다. 조력자는 다시는 그를 구제해주지 않겠다고 말하며, 희생자는 직장에서 음주 때문에 다른 일을 망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도발자는 아내든 어머니든 자신은 그러한 상황에서 함께 살 수 없다고 알코올 중독자에게 말한다. 이러한 말들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해왔던 말과 또 앞으로 하게 될 말과는 완전히 다르다. 조력자, 희생자, 도발자는 이런 말을 전에도 해왔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제 알코올 중독자의 죄의식과 패배감은 커지고, 자기는 언제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그의 절대적 확신은 도전을 받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를 짓누르는 긴장과 고독에 무게를 더해준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이 특히 다른 배우들의 변화된 태도와 행동으로 인해 견딜 수 없게 되면 그가 자신의 고통을 없애고 죄의식과 패배감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나 2막이 각본대로 끝난다면 3막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다시 술을 마시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술은 그가 모든 고통을 달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해주는 단 하나의 확실한 수단이다. 술이 가져다주는 즉각적인 위안과 혜택에 대한 기억은 자신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한다. 또한 그의 마음속 깊이에는 이번에는 자신이 술을 제어할 수 있으며 또 술에서 얻은 적이 있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항상 자리하고 있다. 그리하여 알코올 중독자에게 절대로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일이 발생한다.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가 술을 마시면 그건 끝이 나지 않는다.
일막과 이막이 끝나면 커튼이 닫히지만 3막에서는 커튼도 닫히지 않은 채 극이 1막으로 되돌아간다. 이는 마치 어느 지점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세 편의 연속 영화 필름을 보는 것과 같아. 극의 관객들이 꽤 오랫동안 객석에 앉아 있고 처음 2막이 각본대로 끝나면 3막 전체가 계속 반복해서 공연될 것이다. 그리고 3막 끝에 알코올 중독자는 또다시 술을 마실 것이다. 세월이 감에 따라 배우들은 늙어가지만 극의 대사나 행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처음 2막이 각본대로 공연되면 뒤이어 3막이 같은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만약 1막이 없었더라면 알코올 중독과 그것을 둘러싼 사건에 관한 극의 시작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막은 알코올 중독에 관한 비극적 사건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막이 된다. 곧 2막은 알코올 중독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결단과 행동으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유일한 막이다. 이 막에서 알코올 중독자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해 해준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해서거나 아니면 그를 도와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 하지만 이 막은 알코올 중독의 악순환을 깨고 부인의 회전 목마를 멈출 수 있는 실질적인 잠재력을 지닌 막이다. 알코올 중독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 상황의 변화를 가져올 결심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자. 회복은 이 막에서 시작된다. 알코올 중독에서의 회복 계획은 이 막의 등장 인물들과 시작되어야 한다. 이 병을 통해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하며 가장 힘든 역할, 가장 힘든 역할인 완전하게 다른 양식으로 행동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새 역할은 오로지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또 자신들의 통찰력과 지식을 실천에 옮김으로써만 익힐 수 있다. 이 막을 다시 써서 공연한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회복되리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다. 알코올 중독자는 자신의 병으로 갇혀 있으며 자물쇠의 열쇠는 다른 사람들이 쥐고 있다. 우리는 그에게 자기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술을 마시는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문을 열어주면 그는 자유롭게 밖으로 나올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를 모든 위기에서 구해준다면 또한 상사가 스스로 자꾸 희생자가 되려고 한다면 또 아내가 다시 도발자로 행동한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회복될 기회는 열에 하나도 없다. 그는 사실 무력하다. 그 스스로는 자물쇠를 부술 수 없다. 만약 그게 다른 배우들이 그가 그들에게 의존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그의 의존성을 꺾어버릴 수 있게 된다면 그는 회복될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와 함께 회전 목마에 올라타지 않는다면 또 그를 도와 회전 목마를 돌리지 않는다면 알코올 중독자는 회전 목마를 돌릴 수 없다. 이막의 배우들은 알코올 중독자에게 왜 술을 끊지 않느냐고 계속 묻는다. 그렇지만 그들의 행동은 자신의 기본적인 인간 문제들을 거듭 술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를 돕고 있다. 알코올 중독자가 도움을 원할 때까지는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해 모든 고통스러운 결과들을 제거해 주는 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을 기회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막의 사람들은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역할을 익히는 고통을 겪기보다는
알코올 중독자를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는 편이 훨씬 더 쉽고 덜 고통스러운 일이다. 조력자와 희생자 역시 자기 역할을 바꿀 계획이라면 지식과 통찰력, 이해력을 추구해야 한다. 아내나 어머니의 경우 자신의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면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조력자와 희생자 역시 자기 역할을 바꿀 계획이라면 지식과 통찰력, 이해력을 추구해야 한다. 극의 세 조역들의 역할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그 역을 익히지는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기대되는 역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도록 교육받아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코올 중독자를 돕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 병을 영속시키고 있고 또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조력자는 알코올 중독자가 음주의 결과로 고통받을 때 자신의 간단한 구제 작업으로 이를 손쉽게 막을 수 있는데 그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조력자 그에게 그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과 같다. 단순히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 사명은 너는 내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는 구제자의 실제 생각을 알코올 중독자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제자는 알코올 중독자의 자기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 부족을 드러내는데 이는 일종의 비난이며 단죄이다. 성직자, 의사, 변호사 또는 사회사업가와 같은 전문 조력자의 역할은 가정을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데 이용하기보다는 위기 감소의 역할만을 하도록 한정지우는 한 가장 치명적일 수 있다. 가정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음주가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들이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을 5년 내지 그 이상 겪은 가족들은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의 반사회적 행동이 명백해지기 전에 가족들이 알코올 중독 문제를 다루는데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문가들에게 의존하게 되면 그들은 그것이 알코올 중독이 아니며 음주가가 도움을 원할 때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알코올 중독이 가정 밖으로 알려지고 알코올 중독자 자신이 그러한 전문가들에게 의존하는 시점에 이를 때 알코올 중독자는 이들을 조력자로 삼고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위기를 감소시킨다. 이 일은 다시 회전 목마를 돌아가게 만든다.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에 신호가 없다는 말을 들었던 가족들은 이제 알코올 중독을 다루는 길은 병을 현실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그 증세를 없애는 것이라고 배우게 된다. 초기 단계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회전 목마에 다시 올라타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증세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가족들은 알코올 중독에 대항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더 한층 믿게 된다. 가족들이 그들 자신이나 알코올 중독자를 위하여 도움을 얻기 위해 노력할 때조차도 전문가는 가정과 알코올 중독자를 장기 회복 프로그램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조력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조력자가 무대에 맨 먼저 등장하는 인물인 경우 그는 이막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이막은 이 부분의 극의 방향과 움직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식이 결여된 전문가는 모든 사람이 다시 회전 목마에 올라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